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전에 좀 오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자,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일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오전에는 열심히 올랐어요. 자, 오르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오전장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5월 달에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계속 그동안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고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락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점이 5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에서는 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2700포인트를 넘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700포인트를 넘어주게 되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것을 2700을 넘어주게 되면은 하락 추세는 이제 더 이상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바로 요 2800포인트. 여기에 누가 있어요? 중심선이라고 요 핑크색 선 있죠? 요게 있습니다. 이 중심선을 넘어서게 되면 완연한 상승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27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이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2700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 중심선까지가 1차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차 목표가 6월 달에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요때 삼성전자의 모습을 딱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자, 그동안 요렇게 21선을 따라서 쭉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죠.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봐요. 이렇게 저점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기간 동안 5월 달에 떨어질 때의 저점이 4월 달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저점이 좀 크게 보면은 5월 달에 저점을 봐봐요. 여기가 4월 달의 저점보다도 높죠. 4월 달의 저점은 64,50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5월 달의 저점은 64,900원이에요. 어디가 높아요? 64,900원이 높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자꾸 이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이제 한번 60일선을 한번 탁 하고 건드렸어요.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는 게 좋아요. 자꾸 찔러봐야 돼. 찔러야 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매수세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팔자가 더 많아지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자, 그래도 매수세가 예전보다는 좀 더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5월 달에는 저점을 64,500원 이하로 내려가지 말고 6월 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64,900원, 즉 그러면 65,000원만 되더라도 64,900원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65,000원만 안 깨지면은 삼성전자는 요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이 100원 하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컴퓨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저점, 고점, 이 이평선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딱딱 만들어 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삼성전자의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중심선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중심선 있는 부분인데, 요 삼성전자 중심선 있는 데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요 중심선을 넘게 되면은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선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설치를 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요.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는데 삼성전자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서 못 올라가죠. 다른 종목들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 있죠, 납품업체들.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덩달아서 같이 잘 법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찜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애들 있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안 올라가요. 삼성전자 돈을 계속 잘 벌죠. 뭐 언제 삼성전자가 못 벌었나요? 근데 삼성전자는 왜 주가가 그렇게 막 떨어져요?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아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걸 봤다 이거야. 보면 이걸 어디서 잡겠냐는 거지. 어디서 잡겠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맥점이 있다 이거예요. 맥점. 그 맥점이 바로 뭐예요? 바로 중심선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대덕전자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하락 추세에 있던 애가 중심선을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중심선, 요 핑크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밑에 있던 주가가 중심선을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쫙 하고서 이제 오름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눌린단 말이에요. 자, 눌리다가 어디 맞으면 올라가요? 중심선. 맞죠? 핑크선. 맞으면 또 올라가. 또 내려오다가 중심선 또 맞았네?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 또 떨어져요. 또 중심선 맞았어. 또 올라가. 또 내려오네요. 또 내려와서 중심선을 만나볼까요? 자, 요렇게 계속 차트를 지나가 보면은,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렇게 중심선을 맞으면 계속해서 중심선 따라서 올라가죠. 자, 중심선도 올라가고 차트도 올라가고. 자, 중심선 또 왔죠? 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중심선 있는 데에서 지지받고선 또 날아간다. 또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오고, 또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오고. 자,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그죠? 항상 이렇게 직전 고점을 넘잖아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은, 갱신하고 나서 중심선에 오면은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내려오는 거 봐봐요.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 중심선 왔죠? 오니까 어때요? 쌍바닥 만들고선 또 막 날아가죠? 그러면서 지금 6개월째 지금 아주 잘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올 거 아닙니까? 중심선 여기. 항상 오르면은 눌림이 있고, 눌림이 있으면 또 오르고, 이렇게다가 눌림 오면 중심선에서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것을 중심선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카카오건, 네이버건, 대덕전자건,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급등주건 다 대입해봐요. 아주 그냥 만능선이야, 만능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모바일에서도 설치를 딱 할 수 있는 바로 그 설정법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자, 보시면 PC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모바일 버전. 자, 이렇게 모바일 버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방법을요, 딱 초보자도 요거 보고 그대로 하나씩 눌러가지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 따라하기만 하면은 요 MTS 모바일이죠. 스마트폰에다가 영문 깔아가지고 영문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초보자도 요대로만 누르는 대로만 딱딱딱 눌러서 따라하면은 중심선이 여러분도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목을 다 볼 때 아주 쉽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또 어디를 넘으면은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모바일 버전, 그 다음에 PC 버전도 있어요. PC 버전은 좀 모바일하고 달라요. 설치하는 방법이. 요건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PC 버전도 모바일 버전과 다 같이 두 개를 싹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문자에 중심선 이렇게 딱 쓰세요. 중심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모바일 버전도 드리고 PC 버전도 드리고 둘 다 한꺼번에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심선 설치를 딱 해놓고 같이 여러분과 종목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요. 현대글로비스도 이렇게 중심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중심선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저점을 높이잖아요. 높이면서 이때 중심선 위로 올랐습니다. 이거예요. 중심선 위로 올랐으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이. 그러면서 주가가 이러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수가 4월 달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5월 달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도 얘는 어떻게 해요? 현대글로비스는 어때요?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짜리예요. 이게 꽤 무거운 종목인데도 우량주죠. 우량주인데도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니까 갑니다. 이렇게. 예, 가는 종목은 가요. 그럼 가다가 얘가 이제 딱 눌려. 그러면 어디 오면은 또 반등이 멋지게 나올까요? 예, 바로 중심선. 왜냐면 그동안에 중심선을 저항선으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중심선까지 올라오면 떨어지고 했지만 이제는 중심선에서 강력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중심선 부근이 되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온다. 중심선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중심선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렇게 봐봐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4월 달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죠?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좀씩 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또 올라간다. 이렇게 중심선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중심선을 설치하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제가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요 노란색 박스 있죠. 요 노란색 박스가 정확하게 11만 5천 원에서 여기 어디예요? 10만 6,500원을 박스권으로 정확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상방으로 뚫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상방으로 뚫을까 하방으로 뚫을까. 근데 오늘 하방으로 뚫래요. 하방으로 뚫면은 박스권 하방 돌파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일 내로 2, 3일 이내로 빨리 10만 6,500원을 다시 복귀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복귀를 해줘야 10만 6,500원을 다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깨는 지지라고 하는데,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여기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엔벨롭이 있어요. 여기 봐요. 엔벨롭에 찍으면은 반등이 착 나고, 엔벨롭에 찍으면 반등이 착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또 엔벨롭도 엔벨롭이지만 요 핑크색 선이 여기 있죠. 이렇게. 요 핑크색 선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봐요. 예.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면은 중심선에서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은 중심선에서 반등 나오고. 근데 이번에 여기서 깼죠. 중심선을 깨고 내려가면 올라오더라도 중심선 위로 못 올라가니까 자꾸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중이라도 이 중심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왔을 때 저점을 잡는다고 보면은 바로 요 파란색 선, 요게 뭐예요?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선에서 또 멋진 매수의 타이밍을 볼 수 있다. 자, 엔벨로프 기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홍주식 다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8만 원을 내려와서 8만 원까지 딱 내려온 다음에 8만 원을 지금 어쨌든 이제 버티고 있어요. 지난 1월달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8만원 근방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는 8만원을 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8만원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이 지금 오전장에는 좀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금 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대부분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삐쭉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6월 달에는 이제 5월 달이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달까지 8만 원대만 지켜주면은 이 21선이, 요 노란색 선 21선이 자꾸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21선을 갖다 이제 넘게 돼요. 요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8만 원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봉에서 보면은 카카오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연두색 선이 있어요. 요 선이 뭐냐면은 바로 5주 선입니다. 5주.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그래서 5주일. 자, 5주 동안의 평균 값을 나타낸 선이죠. 그러면 근데 이 선을 그동안 올라갈 때는 다
바닥에서 이 5주선 위로 올라타면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그죠? 올라타면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반등이,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8만원 깨지 말고 5주선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8만원을 깼다. 깨면 어떻게 돼? 깨면은 요 밑에 빨간색 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이 바로 빨간색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주봉 엔벨로프인데 요 엔벨로프에 만약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번 반등이, 멋진 반등이 나옵니다. 좀 반등이 이렇게 투매가 나온 만큼, 하락이 깊은 만큼 급반등도 잘 나와요. 이때처럼. 봐요. 쭉 들어서 여기 엔벨까지 오니까 반등이 바로 나왔죠. 지난번에도 엔벨까지 바로 팍 오니까 반등이 바로 확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엔벨에 오게 되면은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반발력도 세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힘이 세면은 튕겨가지고 올라가는 힘도 센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힘이 질질질 그리고 완만하게 떨어지면은요, 엔벨에 와도 안 와요. 엔벨이 잘 안 오고, 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그닥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제일 좋은 거는 뭐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은 요 5주선 위로, 즉 85,000원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가격으로 치면 85,000원. 85,000원만 좀 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85,000원을 넘어야 돼. 넘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서 안 떨어지고 버텨야 돼. 이렇게 양봉으로 딱.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은 카카오도 5주선 넘는 게 85,000원 넘으면 21선 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봉에서 이제 21선이 주봉으로 치면 이제 5주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서서히 요 핑크색 중심선이 있어요. 요 핑크색 선이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조금씩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꺾이면서, 오늘도 밑으로 살짝 꺾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넘어야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데, 얘가 내려오지 않고 저 계속 위에만 있으면은 이만큼이나 오르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중심선이 지가 자꾸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주가는 조금만 올라가도 상승 추세로 바뀌죠. 중심선이 요 위에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추세가 바뀌는 거니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중심선 돌파할 때는 훨씬 더 좀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도 6월 달에는 8만원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8만원 지지가 되면 6월 달에는 자연스럽게 21선 돌파, 또 5주선, 주봉으로 치면 5주선 돌파, 자, 즉 85,000원 위로 양봉이 딱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6월 달에는 8만원 지지하고 85,0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현대차 오늘 양봉 나오네요. 양봉 나오면서 계속해서 요 봐요. 얘도 중심선 맞았죠. 현대차도 중심선 맞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이제 61선, 요게 이제 녹색 선이 61선인데, 요 61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죠. 이때도 61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반등 나오고, 자, 그러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는 요 중심선, 요 핑크색 선, 요 중심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힘 모으기를 하고 있다. 오늘같이 지수가 좀 안 좋을 때도 일단은 양봉으로 버티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저점은 61선은 즉 깨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는 바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매수세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우량주에 비해서는 덜 떨어지는 애다. 지수보다 덜 떨어지는 게 더 세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기관에서는 일단 빨간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후장까지도 한번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와 주면서 잘 버텨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27만원 있죠. 27만원이 그동안 네이버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계속해서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지지한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자, 27만원을 하여튼 종가상으로는 무조건 버티고 있다가 엊그저께 깨졌죠. 깨져서 어제도 이제 깨졌어요. 근데
깨진 어떤 지지 라인을 깼다가 2, 3일 안에 다시 빨리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깨는 지지로 봐서 27만 원을 지지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올라오길래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양봉이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27만 원 지지하려고 다시 오는구나. 그랬더니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금 지수가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말고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 자, 깬지 하나, 둘, 3일째요. 이번 주 안에 요 27만 원으로 다시 한번 좀 탁 복귀를 해줬으면은 27만 원 지지해 주는 걸로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그럼 내일까지 다시 한번 27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한번 기대해 보고요. 27만 원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향후 또 매매 방법은 밑에서 이제 오히려 더 내려왔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의 또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또 잡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내리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하루 내리면은 또 하루 반등 나오고, 하루 반등 나오면 또 좀 쉬었다 가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27만 원을 지지해 준 만큼 한번 이번 주까지 27만 원 위로 다시 한번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